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프로젝트 제6강입니다. 6강에서는 제가 프로젝트 접근법의 2단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2단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통합교육이에요. 자, 그러면 통합교육을 하려 그러면 우리 질문 목록이 앞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 찾아서 전문가한테 알아볼 거, 현장에서 알아볼 거 이렇게 다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걸 다 했어요. 그러면 현장 견학을 필드 트립을 가야 되는데 이때 선생님이 뭐를 해야 되냐는 거죠. 제일 먼저 현장 활동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자, 프로젝트 수행하는 도중에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현장 견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관심이 있으면 뭐 5번, 6번 더 갈 수 있어요. 자, 이를 위해서 준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현장 활동을 준비하는데 어린들이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뭔가, 또 질문 목록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겠는가, 그럼 이건 누구한테 알아봐야 되겠는가, 또 학급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연구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의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현장 활동이라 해서 반드시 학교를 떠난다는 전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의 어떤 측면을 보다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자, 일반적으로 현장 견학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현장 견학은 우리의 필드 트립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장에 직접 우리가 이제 가서 알아보는 건데 현장 견학을 통해서 프로젝트와 관련이 깊은 물체, 현상, 또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이 되는 거죠. 또 공장, 동물, 차량, 뭐 장비, 사람, 각종 행사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들은 자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학교에 돌아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인지, 자,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필기를 하거나 또 스케치를 해두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좋다는 거예요. 현장 견학 장소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면은 뭐 이제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특별한 교통수단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특별한 관심이 있는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도 학습할 활동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런 자료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가까운 장소면은 이제 더 걸어서 가면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차를 타고 가더라도 차 타고 가는 과정에서 또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중심 교육 과정이고,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 활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모든 경험을 포함하니까 걸어서 가든 차를 타고 가든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경험이 되어서 현장 견학 활동으로 또 경험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현장 견학 추후 활동이에요. 자, 이거는 현장 견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현장 견학에서 우리가 토의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다시 이제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치 해오고 뭐 그림 도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더 설명하고, 또 이제 질문 목록에서 이제 해결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는데, 그것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현장에서 다 못했을 때 그 현장의 어떤 물품을 수집해 와서 교실에서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한다든지, 이거 다 추수 활동에 들어가는 거죠. 각종 정보 서적을 통해서 조사도 가능하고, 또 하다가 보니까 또 새로운 질문 목록이 생기면 그것도 또 알아볼 수 있고,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 감사 편지도 쓰고, 궁금한 게 있으면 더 물어볼 것도 쓰고, 현장에 대한 사후 견학을 그래서 기획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전문가 방문인데요.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전문가를 프로페셔널 하지 않고 익스퍼트라 그래요. 익스퍼트. 익스퍼트는 뭐냐면 현장에서 그 피와 땀이 다 서리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가 확실하게 이제 생활 속에, 몸속에 배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비지팅 익스퍼트인데, 전문가라는 사람은 자신의 활동이나 여행 혹은 여가 활동을 통해서 현재 연구 중인 토픽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런 전문가를 교실에 초빙해서 아이들하고
또 대화하고 질문하고 뭐 답변하고 가능하고 토의에 참여해서 인터뷰에 또 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어린이들은 각자의 수준에 맞게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어린이들과 협동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어린이들의 구성, 컨스트럭션, 뭔가 구성하는 거죠. 또 그림, 이제 드로잉 하는 거, 또 음악 활동, 연극, 이것뿐만 아니라 기초 기능이나 과학 및 사회 연구 형식, 소셜 스터디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 결과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전문가 방문입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2단계에서 이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어린이들이 현장 활동을 하거나 전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표를 선생님이 이제 이 코디네이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관찰과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생님이 그 현장 견학 갔을 때 아이들 식물 목록에 있었던 걸 가지고 이제 그 알아보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낸 아이 있잖아요. 이것이 궁금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것을 조사를 하라고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교사는 어린이들이 조사를 잘할 수 있도록 책, 또 연구자료, 기타 다른 자원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얻은 자료나 기초 자료를 갖고 통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후 활동을 계획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그런 이제 프로젝트 3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무리 행사를 하는데 여기는 어떤 것을 하느냐면 그동안 이제 1, 2단계 프로젝트를 다 해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흥미를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이 했던 것들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이제 교환하고 이런 건 이제 이 장소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우리 전시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했던 또 몇 주를 했던 이제 프로젝트를 했던 것들을 그 내용을 재검토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이제 3단계라는 거죠.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거 사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부 구성원들은 그 중에서 자신들의 연구 내용을 가장 함축적이고 요령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프로젝트에서 참 중요한 것은 3단계에서 새로운 지식의 개인화입니다. 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몰랐던 지식을 새롭게 구축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아이들이 자신이 체험한 새로운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어린이들은 자, 매우 다양하죠. 상상활동 이런 거 상상활동이 이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들의 자신의 상상적인 이야기와 또 극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 교사는 이거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지식을 개인화하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외부 사람 또 다른 학급의 어린이나 또 교사, 원장, 선생님 또 부모들 자, 이런 분들에게 자기가 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소개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자, 그럼 프로젝트 3단계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교사는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자료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이 선택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 전 과정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자, 어린이들의 미술, 이야기, 자, 극놀이를 통한 이런 활동, 또 새로운 지식을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교사는 어린이의 그 아이디어와 흥미를 이용해서 현재 종결 짓고 있는 프로젝트와 다음의 프로젝트 주제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린이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할까요? 자, 1단계에 보면 자신의 과거 경험을 생각해내고 관련된 사건이나 물체, 사람들에 관한 기억을 리프레젠테이션, 이제 표상을 하는 거죠. 자, 2단계는 어린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조사하고 관찰하는 것을 묘사해서 모형을 구성하고 섬세하게 이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탐구하고 예견하고 실험하고 창안해놓고 극화하고 뭐 이런 거죠.
자, 보다 긴 기간에 걸쳐서 다단계의 프로젝트 활동, 멀티 스테이지 프로젝트 워크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단계, 자,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은요, 이 프로젝트가 다단계 학습이 되는 건 뭐냐면 통합교육이에요. 통합교육 이루어지도록 이제 이 단계에서 선생님이 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 단계 두 번째 단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들이 해온 활동을 검토하고 요약하고 학급 전체가 함께 성취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하는 거야. 전시를 하면 개인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하는 리크리에이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단계에서 통합교육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 어린이들이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활동을 해야 되면 앞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그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선생님 계획안을 잘 짜셔야 되는 거예요. 계획안 있는 대로 이제 활동이 구성되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2단계에서 우리 자 교사의 관심은 뭔가 보세요. 우리 1, 2, 3단계가 있는데 교사는 1단계에서는 어린이가 그 주제에 관련해서 이미 경험한 건 뭘까? 이미 알고 있는 건 뭘까? 알고 싶어하는 건 뭘까?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직접 경험 뭘까? 현장 가서 줄 수 있는 직접 경험. 어린이들이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이해는 뭔가?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 목적과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가?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개인의 학습 요구와 흥미에 맞도록 다양화시킬 수 있을까? 다양한 멀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는가 이거죠. 자, 3단계에서는 어떤 종류의 행사가 이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장 적절하게 드러낼까? 어떻게 전시를 하면 좋을까 이거죠. 그때 이제 어떤 뭐 행사를 하면 좋을까 이런 거죠. 어떤 종류의 상상적인 활동이 어린이들이 최근 획득한 지식을 가장 잘 개인화할 수 있도록 돕는 걸까? 어떻게 하면 가장 애들이 개인화해서 자기 지식을 만들 수 있을까? 보다 견고하게 이해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선생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심 사건의 1단계에서는 토픽에 관한 최초의 토의, 연구하고 토의하고 고찰해 보아야 할 물체, 이야기 혹은 비디오 보는 거 중심 사건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1단계에서 현재 지식을 기초로 한 주제망을 구성하고 또 질문 목록 만드는 것이 중심 사건입니다. 2단계에서는 현장 견학 가기 전에 애비토이 해야 되죠. 또 추수 활동하는 거, 또 추수 토의와 거기서 학습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 방문, 초빙, 또 장기적으로 다단계 작업을 하는 거, 또 영역별 통합 교육을 전개하는 거, 질문 목록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뷰하는 거. 3단계에서는 프로젝트 마무리 행사, 초청 대상자 선정, 초청장 보내기, 행사 일정표 만들기, 평가하고 제시하고 전시하고 평가를 하고 전시를 하고 새로운 지식의 개인화가 이 중심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 활동은 어떤 걸까요? 1단계는 어린이 활동 개인의 그 개인적인 경험을 회상하는 걸 리콜을 해서 이 개인적 경험을 표현하죠. 그리기, 쓰기, 곡한놀이 이런 걸로 또 공통적인 경험과 다른 경험을 토의하고 또 비교해보고 현재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것에 관한 목록을 또 만드는 거예요. 자, 2단계는 현장 견학을 위한 준비하죠. 아이들 준비해야 될 것을 하고 현장 활동에서 현장 노트에다가 현장에 관한 뭐 스케치할 거, 뭐 글을 쓴다면 글을 쓰는 도구, 종이 있어야 되겠죠. 추수 작업은 스케치 온 것 이거 정교하게 하고 보고서 쓰고 사파 그리고 이런 거 또 실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을 이용한 연구 또 전문가 면담 질문 목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 영역별 통합 활동이 이제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자, 3단계에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취한 모든 활동을 검토를 하고 또 활동을 평가하고 가장 잘 되고 대표적인 작품을 결정을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시하고 싶은 것. 또 다른 사람들이 프로젝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학습을 재창조하는 거죠. 또 학교에서 기록을 위한 작품.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남겨놔야 되는가. 또 집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작품을 선별해서 자, 전시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프로젝트 이제 이 1, 2, 3단계에 대해서
주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알아봤는데 프로젝트 2단계에서는 통합교육이 가장 중요하고요. 3단계는 전체적인 전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중심 사건은 뭔가 도대체 여기서 교사는 뭐를 알아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이론을 숙지하시고 프로젝트가 이론이 튼튼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프로젝트가 너무 어렵다 그래요. 관찰평가 어렵다. 프로젝트 어렵다 그런데 관찰평가는 그 많은 평가를 다 하기가 힘들고 프로젝트는 교육과정을 다 깨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 그러는데 선생님의 전문성은 저는 관찰평가 앞에서 했던 거 정말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지식 필요하고요. 또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그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이 그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교사에게는 정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교육과정 우리 33강까지 다 들으면 정말 그 지금 놀이를 통합한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잘 하셔서 정말 현장에서 귀하고 복되고 정말 존중받는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